자, 이번 영상에서는 수소 액화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. 수소가 액화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? 우선 수소가 몇 도씨에서 몇 켈빈에서 액화가 되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표는 일반적인 극저온 유체들의 끓는 점, 비등점을 나타내는 것인데요. 수소 같은 경우는 20켈빈, 마이너스 252.9도에서 비로소 액화가 됩니다. 이 이상의 온도에서는 기체로 존재한다는 거겠죠. 그렇다면은 이 수소가 일반적인 가스 냉동 사이클을 이용해서 이 마이너스 253도를 3도에 도달을 하려면 이보다 더 비등점이 낮은 헬륨 아니면 수소 그 자체와의 열교환을 통해서 이 마이너스 253도에 근접하게 다가갈 수가 있겠죠. 뭐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나이트로젠 질소로 마이너스 253도에 도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도달할 수가 없겠죠. 왜냐? 이 질소를 이 마이너스 253도까지 가져가려면 질소가 아마 63켈빈이 응고가 되는, 그러니까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그 온도일 텐데, 그 고체가 되면은 이제 뭐 열교환기라든지 이런 데서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열교환을 할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수소를 액화할 수 있는 냉열을 제공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수소 액화 사이클에는 크게 두 가지 사이클이 뭐 현재 상용 플랜트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는데, 첫 번째는 수소 그 자체를 냉매로 이용하는 클로드 사이클이 있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헬륨을 압축 냉각해서 헬륨에서 냉열을 얻어서 그 냉열을 수소로 제공을 하는 헬륨 브레이튼 사이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헬륨 브레이튼 사이클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요 헬륨 브레이튼 사이클에 대한 계략적인 계략도는 제가 이번 연도에 쓴 논문에서 나와 있는 계략도인데요. 먼저 이 검은색 라인이 이제 헬륨 프로세스 라인, 헬륨이 압축되고 팽창하면서 냉열을 냉열을 만들어내는 라인이 되겠고, 그리고 이 파란색 점선 라인이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액화 수소가 생성되는 라인입니다. 먼저 뭐부터 먼저 볼까요? 네, 이쪽 수소 라인 먼저 보면은 요 사이클 자체는 하루에 5톤의 액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, 그러니까 하루에 5톤의 기체 수소를 액체 수소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입니다. 그래서 하루 5톤의 유량을 킬로그램 퍼 세컨드로 변환하면 0.05787 이렇게 되고요. 787 킬로그램 퍼 세컨드 정도가 되고, 1.4바에 300켈빈의 수소가 이렇게 첫 번째 열교환기로 들어가서 뭐 지속적으로 검은색 라인의 냉열을 제공받아서 지금 보시는 이 컨디션처럼 온도가 하강하고 결국에 마지막 HX4 요 열교환기에서 최종적으로 냉열을 전달받아서 20켈빈 근방에서 이제 액화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수소가 액화하는 요 라인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20켈빈까지 떨어뜨려주는 요 냉열을 어떻게 생성하느냐가 되겠죠. 그러면은 먼저 헬륨 컴프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. 이 헬륨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일단 인렛 컨디션과 아웃렛 컨디션을 좀 볼게요. 그러면 인렛 컨디션은 일단 압력은 7바, 온도는 상온이 되겠고, 이 아웃렛 컨디션은 보시면 25.9바에 지금 여기에는 그 온도가 안 나와 있는데, 뭐 컴프레서의 종류, 컴프레서 뭐 성능 스펙에 따라 다 다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70켈빈, 뭐 400켈빈이 될 수도 있고요.
하지만 이제 이 애프터 쿨러는 이 일반적인 물을 이용한 애프터 쿨러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상온 부근까지 이 물을 이용한 애프터 쿨러로 냉각을 좀 시킬 수가 있죠. 왜 컴프레서를 쓰냐? 왜 압축을 시킬까? 헬륨을.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런 팽창기 쪽에서 이 헬륨이 압축되어 있던 헬륨이 팽창기에서 팽창하면서 단열 팽창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팽창기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더 온도가 하강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이 팽창을 할 추진력을 얻는다.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 팽창을 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7바에 293켈빈의 헬륨이 컴프레서로 들어가서 압축이 되고 순행식 애프터쿨러 지나서 25.9바에 315켈빈의 헬륨이 됐어요. 자, 이제 이 헬륨은 액체 질소로 이제 프리쿨링 예냉이 됩니다. 그러니까 액체 질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공정에서 상당히 싼 유체거든요. 그래서 이 싼 유체이면서도 77켈빈이라는 극저온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. 에렌트를 이용을 하면. 그래서 이 프리쿨링을 통해서 거의 82.5켈빈까지 이제 헬륨 온도가 하강을 하게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요 열교환기를 지나서 이 열교환기를 지나게 되면은 이제 39.2켈빈까지 낮아집니다. 자, 그럼 이 냉열은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 사이클이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진 가장 낮은 온도의 헬륨에서부터 그 헬륨 컴프레서 인let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이 상온 부근까지 온도를 올려줘야 돼요. 이때 이 낮은 온도에서부터 이 높은 온도까지 올려주는 그 에너지를 사실 이 냉열을 다시 재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냉열을 사용을 해서 공급시켜주는 쪽에 가스의 온도를 하강하고 나는 어차피 올라가야 되니까 그 공급시켜주는 쪽에 그 가스의 온도를 낮춰주면서 나는 올라가는 거죠. 뭐 일석이조인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열교환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. 이 열교환기는 단순히 지금 헬륨 프로세스 라인의 열교환뿐만 아니라 가스 하이드로젠의 열교환까지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39.2켈빈 25.7바의 이 가스가 드디어 이제 익스팬더에 들어가서 팽창을 하겠죠. 이 팽창을 하면 압력도 낮아지고 온도도 같이 낮아집니다. 그러니까 이 익스팬더에 있는 그 터빈을 이 고압의 헬륨이 터빈을 돌리게 되고 그 터빈이 일을 하겠죠. 일을 한 만큼 온도도 낮아지게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단열 팽창을 하면서 얻어지는 연력학 1법칙에 의해서 얻어지는 내부 에너지의 감소도 있을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온도도 낮아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HX3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차가워진 그 헬륨에서 복귀하는 그 냉열을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22.1켈빈까지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익스팬더 2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팽창을 해서 결국 17.4켈빈 7.4바의 기체 헬륨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기체 헬륨이 사실 이 사이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온도의 유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열교환기 HX4, 3, 2, 1을 지나면서 이 헬륨 컴프레서 이 후단의 요 라인에다가 냉열을 제공하면 물론 가스 하이드로젠 피드에 냉열을 제공하게 됩니다.
그렇게 돼서 결국에 이게 가스 하이드로젠 피드에 HX4를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액화할 수 있는 냉열을 여기서 다 제공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수소핵화 사이클은 이루어져 있고요. 누구는 혹자는 또 뭐 아니 처음에 이 사이클을 가동을 할 때 모두 다 300켈빈일 거지 않냐. 뭐 이 검은 색깔 같은 경우에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이 조건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게 아니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, 그쵸, 처음에는 다 300켈빈 뭐 상온에 있겠죠. 근데 첫 구동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런 거는 이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보면 되겠는데,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기회가 된다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한번 추이를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